1억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거의 돈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1억 원짜리가 아니라 2억 원짜리, 3억 원짜리도 투자할 수 있어요. 네. 물어보실 거 있으시다고. 1억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1억. 그쵸. 근데 왜 1억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이 다 1억 모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1억 모으는데 한 얼마 걸릴까요? 보통 직장인 1억 모으는데 한 얼마 걸릴까요? 5년? 그냥 쉽게 계산하면 월 100만 원씩 1년 모으면 1200만 원이고 그거 한 8년 모으면 한 9600만 원 됩니다. 그러면은 1억 모으는데 한 못해도 뭐 8년, 9년 이 정도 걸리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1억을 모으기 위해 1억을 모으는 것까지 좋은데 지금의 1억과 8년, 9년 뒤에 1억이 같을 거냐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절대 지금의 1억과 8년, 9년 뒤에 1억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1억을 모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나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1억 갖고 투자하지 못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갖고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않나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의 1억과 8, 9년 뒤에 1억이 다르다? 그러면 1억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생각을 바꿔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1억 원짜리 물건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건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1억 원짜리를 한다 그러면 8, 9년 뒤에 그것도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돌려서 1억 원짜리를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더 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1억 원이 없는데 어떻게 1억 원짜리를 투자를 하느냐? 우리 생각해봐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내가 내 돈 다 주고 투자하는 경우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못해도 다 대출이라는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LTV 그래 50%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 원짜리면 한 50%면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보유만 2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전세자를 맞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자를 맞추면은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좀 더 잘 된다 그러면은 아예 돈을 안 들이고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거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만 그 각을 맞추면은 정말 거의 돈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1억 원짜리가 아니라 2억 원짜리, 3억 원짜리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싸게 산 것들은 가치가 없지 않나 좀 걱정도 되고 부동산이 하락하면 어떡해요? 자, 이렇게 싼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지 않느냐. 제가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과거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부동산 싼 거는 의미 없다. 무조건 비싼 것만 좋다. 약간 이런 식의 사람들의 그냥 일반화된 마인드가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일단 입지가 좋고 수요와 공급이 받쳐주는 지역에서의 투자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그 물건의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 단순 5년만 볼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놓고 봐도 그 지역의 오름폭 그런 걸 잘 따져보면은 크게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지만 다 같이 하락할 때는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하락론이 걱정된다. 물론 하락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상승론자도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저도 중립론자인데 만약에 진짜 하락이 만약 가장 크게 오게 되면 어떤 게 가장 크게 올까요? 아무래도 고가의 주택 그리고 많이 올라간 애들 넓은 평수일수록 하락률이 커요. 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런 게 걱정된다 그러면은 조금 작은 평수를 사면 그만큼 하락도 작은 평수를 사면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만큼 하락되는 폭도 작죠. 조금만 보면은 뭐 지금 정책이다 뭐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런 데 가서 보면은 그렇게 과하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 거품이 오른 거에서 요만큼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뭐 물량도 없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가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하면은 정말 안정적이에요. 입지가 좋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은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곳. 그러면 수요가 항상 있는 지역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입지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딱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냥 뭐 서울을 제일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 서울에 입지 좋은 곳이 있으면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근데 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지방 5대 도시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쪽을 갖다가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작은 도시를 가도 돼요. 근데 어디에 도시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기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은 항상 존재합니다. 서울에서부터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물론 조금 투자의 가치는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또 금액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곳들도 있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가족이 사는 곳이다 그러면 20에서 30평대, 그리고 1, 2인 가구 산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를 갖다가 놓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저기 이러면 조금 걱정이, 이러면 조금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이 돼요. 아, 그래도 걱정이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2002년도에 그 노벨상 수상자가 낸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프로스펙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인간이 이익에서 얻은 기쁨보다 손실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거 생각해 볼게요. 나한테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근데 누군가 딱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너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은 100만 원 벌 수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 10,000원을 들여서 잘 되면 100만 원, 안 되면 10,000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99만 원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결정을 하느냐? 거의 열의 9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요. 자, 이게 뭐예요? 99만 원의 엄청난 액수를 벌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10,000원을 잃지 않겠다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의 굉장히 안정적인 심리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 이거를 넘어서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이걸 함으로 했을 때 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하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투자도 똑같아요. 자, 다들 지금 뭐 서울 아파트 이런 쪽에만 다들 눈들이 돌아가서 그러는데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작은 소형 평수, 작은 중소도시에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잘 알고 경험을 해서 투자를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학습과 경험을 하면 이런 두려움을 갖다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령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죠. 아, 저 그래도 불안하니까 좀 지금 떨어지면은 투자를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떨어져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 사실도 알죠. 부동산이 우상향 한다는 거. 이렇게 꾸준히 계속 올라가요. 우상향 한다는 게 뭐예요? 떨어지지만 또 올라가고 떨어지지만 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 최저점에서 난 사겠다라고 가정하는데, 여기 최저점에 내가 이 포인트를 알아도 뭘 보냐? 여기보다 더 가격이 쌌던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가격에서 절대 사지 못해요. 그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그럼 또 가격이 또 올라갔다가 또 살짝 떨어져요. 그럼 요 시점에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사람들은 요 포인트 때문에, 요 가격 때문에 또 사지를 못해요. 이게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최저가, 최저점의 그 시점을 보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지를 못해요. 과거 진짜 10년, 20년 이렇게 부동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절대로 부동산은 그 전에 최저점 가격 그 이하로 갈 수도 없고 그 정도의 가격까지 올 수도 없다. 이런 게 부동산의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만 보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속도를 늦추지 않기를 바라요. 자, 정리를 하면 1억 원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1억 원짜리 투자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학습과 경험을 빨리 쌓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하는 게 나의 자산을 빠른 속도로 늘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